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6,253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3,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감소세가 둔화한 뒤 최근 다시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는 등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며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등 전국 6개 지역으로 아픈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4,000원씩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누리호가 쏘아올린 성능 검증 위성에서 분리된 카이스트와 서울대 큐브 위성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양방향 교신으로 각각의 큐브 위성은 앞으로 자세 안정화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내일은 마지막으로 연세대가 개발한 큐브 위성이 사출됩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무더위에 6월 전력 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면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가 내일쯤 일본 규슈에 착륙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로 인해 이번 주 초 전국 대부분에 찜통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6,253명으로 전날보다 3,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발생이 줄었지만 2주 전과 비교하면 2,000여 명씩 늘어서 전반적으로 유행 감소세가 둔화한 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명 늘어난 56명으로 23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4명으로 누적 24,574명입니다. 아픈 근로자들의 휴식과 일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오늘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수천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로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합니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입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치료가 끝난 뒤에도 기침이 끊이지 않는 등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롱 코비드라고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자꾸 옆에서 숨 헐떡거린다고 해서 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거니까. 호흡곤란, 기침, 두통, 피로감, 탈모 등 롱코비드 증상은 200여 가지에 이를 정도. 하지만 의료계는 아직 그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연구 사업을 공모하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갑니다. 4년간 임상 기반의 103억 원, 빅데이터 기반의 21억 원 등 모두 216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대상은 소아를 포함한 확진자 10,000명으로 최장 3년간 추적 관찰합니다. 조사를 통해 후유증 양상을 분석하고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 등 위험 인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후유증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래 감염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롱 코비드란 코로나19 발병 3개월 안에 시작돼 최소 2개월 이상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진단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은 단기에 후유증을 회복하지만 20% 안팎의 환자는 중장기적으로 증상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급증해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너무 덥고요. 막 짜증나고요. 괜히 나왔어요. 무척 덥네요. 쪄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괜히 나온 것 같아요. 그 선글라스는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요. 햇빛 차단하는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한번 멋있게도 보이고 싶고 그래서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아이스크림도 먹고 단추도 풀렀어요. 너무 더워요. 넓은 바다가 나를 끌어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고요. 시원스레 떨어지는 폭포수는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여름방학이 계속돼서요. 물놀이도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 갑자기. 애들 데리고 바다에 나보니 무척 좋습니다. 좋고 집안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PC방에서 인터넷을 즐기며 더위를 잊었습니다. 때 아닌 열대야를 피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방학도 하고요 수영도 할 수 있어서요 더울 때가 더 좋아요. 땀나면요 상쾌하고요. 뭐 더울 땐 더워야죠. 네, 90년대 다양한 여름 풍경을 보고 오셨는데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돼서 간밤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도심의 열대야를 피해서 물가로 나온 사람들을 강민경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과 어우러져 가마솥 더위를 조금이나마 씻어냅니다.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던 일요일 서울의 늦은 밤. 서울 청계천에는 숨막히는 더위를 잊기 위해 모인 각양각색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활력이 넘칩니다. We are coming here to cool down in the night time because during the day it was so hot and you just go from one cafe to another cooling down with drinks. So 해는 저물었지만 도심의 찜통 더위는 지금도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열대야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은 이렇게 물가에 나와 산책도 하고 발도 담그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너무 더워서 산책 나왔는데 시원한 물 옆이어서 너무 좋아요. 시민의 영원한 여름밤 피서지 한강공원도 사람들로 가득 차긴 마찬가지입니다. 탁 트인 도심의 야경을 배경으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시원한 강바람이 열기를 한숨 식혀줍니다. 강변에 앉아 친구, 연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여름밤의 낭만이 더해져 어느덧 밝은 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살면서 진짜 너무 더웠던 것 같은데 확실히 여기 오니까 좀 더위가 좀 해소되는 것 같아요. 네.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울에선 밤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모두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모레부턴 다시 장마가 찾아와 비가 쏟아지겠지만 열기에 습기까지 더해져 한증막 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지난 1일 경남 지역에서 올해 첫 폭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저녁 7시 20분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지역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져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생한 첫 폭염 사망자로 질병청 조사 과정을 거쳐 집계에 반영됐습니다. 3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인근 공원에서도 5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온열 질 환자 수는 지난해보다 늘어서 올해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명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벌레떼가 출몰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시청자 제보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지역에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벌레들이 때로 몰려다니고 방충망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와 어린 자녀들이 겁에 질렸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한국에서 털파리로 불리는 이 벌레의 정식 명칭은 플리시아 니악티카로 독성이나 질병을 옮기진 않지만 짝짓기 기간 암수가 함께 다녀 영미권에서 러브버그로 통합니다. 주민 불편이 이어지자 은평구와 마포구 등 지자체 보건소의 방역 담당 부서는 자율방재단과 함께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됐던 4호 태풍 에어리가 내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태풍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열기로 이번 주 초반 우리나라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해 첫 태풍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였던 4호 태풍 에어리는 예상과 달리 일본 규슈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남해 수온이 낮은 데다 태풍 세력이 워낙 약해 더 북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됩니다. 태풍은 이번 주 화요일쯤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빠르게 세력이 약화할 전망인데 미국과 일본도 비슷한 진로를 예상하고 있어 현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는 앞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지나 규슈 북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영향은 남해 먼바다의 높은 물결 그리고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의 너울성 파도로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심해지는 더위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가 남동쪽으로 유입되면서 내륙의 더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강한 햇볕이 더해져 기온이 더 높게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번 주 초 서울 낮 기온은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5도까지 지속했고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속할 전망입니다. 또 지난주까지 온열 질환자가 260명을 넘는 등 지난해 대비 2배가량 많은 상태여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어리가 몰고 온 고온 다습한 공기와 강한 햇볕 그리고 정체된 기압계가 만나면서 열이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폭염특보가 점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 또한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강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심한 무더위 뒤에는 또다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력 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작년 동월보다 4.3% 증가한 7만 1,805메가와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월에 7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또 냉방 가동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 예비율은 9.5%까지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누리호가 쏘아 올린 성능 검증 위성에서 분리된 세 번째 큐브 위성인 서울대 팀의 큐브 위성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3시 21분경 서울대 지상국이 안테나 전개 명령을 큐브 위성에 송신했으며 큐브 위성이 이에 반응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상국은 양방향 교신 이후 9차례 상태 정보를 수신했으며 전원과 각속도 등이 정상 범위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두 번째로 사출된 카이스트 팀의 큐브 위성도 양방향 통신에 성공했습니다. 과기부는 어제 오후 4시 10분쯤 카이스트 지상국의 명령에 따라 큐브 위성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 성능검증 위성은 내일 마지막 큐브 위성인 연세대 팀의 위성을 사출할 예정입니다.
네, 치매는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아직 치료법도 없어서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알츠하이머 치매의 새로운 원인을 밝혀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 독성 물질은 뇌 신경세포를 파괴해 치매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뇌 속 독성 물질을 직접 제거하는 치료제가 미 FDA 승인을 처음으로 받았지만 효과도 적고 부작용도 있습니다. 다른 치매 치료제 역시 임상시험에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지 못해 치료제 개발은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새로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간에서 암모니아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요소회로가 뇌에도 있다는 것을 처음 밝혀낸 겁니다. 요소회로는 뇌 속 비신경세포인 별세포에서 발견됐는데 이 요소회로가 활성화되면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더 악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활성화됐다가 회복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반응성 별세포가 암모니아 를 요소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인 활성화가 유지되게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세포회들에게도 독성으로 작용하게 되고. 연구진은 또 별세포의 요소 회로를 활성화하는 여러 효소 중 ODC1을 억제하면 암모니아 해독 과정은 유지하면서도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 생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효소를 억제한 치매 생쥐가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도 동물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현재는 그 아밀로이드를 직접적으로 없애는 어프로치를 하고 있으나 저희가 새로 개발한 ODC1을 타겟으로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환경을 좋게 만들면서 또 아밀로이드 베타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요소회로 효소를 억제하는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한 해 들어가는 치매 관리 비용은 16조 5천억 원으로 오는 2040년에는 60조 1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새로운 치매 치료제 개발로 치매 정복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와 일상이 돌아왔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 양이 6억 7,960만 톤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한 해 전인 2020년보다 2,300만 톤, 3.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이 일상으로 돌아온 신호로 읽힙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부문 배출량이 가장 많이 늘었고 산업 공정 부문도 시멘트와 반도체 등 생산 증가로 배출량이 5.2% 증가했습니다. 발전과 수송 부문 배출량도 증가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발전량 증가, 산업 생산활동 회복, 수송용 연료 소비 증가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이후 첫 반등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효용성 지표인 GDP당 배출량은 개선됐습니다. GDP는 4% 늘었지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3.5% 증가해서입니다. 총 발생량 역시 2010년 이후 2010년과 코로나가 강타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증가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낮습니다. 환경부는 다만 내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가상인간이 광고 모델을 넘어서 드라마까지 출연하면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닌데도 인기를 끄는 요인, 바로 그들의 얼굴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잠수교를 뛰는 그녀로 알려진 가상인간 루시. 29 직장인인 그녀는 광고도 찍고 최근 드라마에도 캐스팅됐습니다. 루시의 얼굴은 눈, 코, 입 부위별로 설문조사를 통해 만들어냈습니다. 재미있는 건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설문 결과가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홍영민인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좀 인위적인 그런 얼굴형들이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2030이 원하는 것들은 조금 자연적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MZ세대의 열망을 녹여낸 대표적인 가상인간은 로지입니다. 젊은 층이 가장 많이 팔로우하는 SNS 유명인들의 얼굴을 분석해서 만든 겁니다. 쌍꺼풀 없는 눈에 동그란 콧망울을 가졌고 주근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컴플렉스 없는 자신감들을 좀 더 외적으로 좀 표현해내려고 했었지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진 않았었어요. 자신감 있는 MZ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남성 가상인간 역시 젊은 층 스타일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I'm a 19-year-old robot living in LA making music.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상 모델 미켈라는 외모보다는 이야기와 소통에 공을 들였습니다. 환경과 성소수자 등 MZ세대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그들의 친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갈수록 늘고 있는 가상인간. 이들은 주 무대인 인플루언서 시장에서 조만간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물론 가상인간이 단순히 인간의 욕망을 담은 대체제에 불과할지 아니면 또 다른 가치를 창조하는 콘텐츠가 될 것인지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렸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가 2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 깎아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료를 30에서 50% 감면해주는 제도도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장했습니다.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12월로 늦춰졌는데요. 정부가 주민센터나 전문 수집상을 통해서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보증금 라벨이 붙은 일회용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300원을 돌려받는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 당초 전국 카페나 패스트푸드 매장 32,000곳에서 지난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12월로 6개월 미뤄졌습니다. 위변조 방지 라벨과 컵 회수 비용까지 모두 떠안을 경우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반발 이유였습니다. 대책 추진단을 꾸려 제도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환경부는 컵 반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공공기관이나 전문 수집상 등이 대상입니다. 수거 문제라든지 어떤 그 배송 문제라는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 아마 가장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고. 한때 유력하게 검토했던 편의점은 편의점 업계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환경부는 또 개당 6.99원인 보증금 표시 라벨 구매 비용을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지 않아 받아가지 못한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컵 보증금을 매출 소득에서 분리해 세금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가맹점 본사에서 매출과 보증금을 분리해 인식하도록 포스 단말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00원인 보증금 조정과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가맹점주와 환경단체 등과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일회용품 최종 개선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기온과 습도가 높은 시기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주의와 노력이 더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여름철 불청객, 식중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